예상된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이었고요. 연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재료의 소멸 그리고 악재의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먹구름이 끼는 상황 어려운 발걸음을 이어갈 것인지 오늘 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힌트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FOMC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FOMC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따라서 현행 5.25에서 5.5%포인트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 성명문, 점도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의미 있는 발언들 몇 가지 좀 묶어봤습니다. 특히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더욱더 매파적인 색깔을 드러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이 대답을 한 건데요. 사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성명문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있었던 문답 과정에서 이런 매파적인 색채에 다시 한번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주요 발언 몇 가지를 보자면은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추후에 통화정책 기조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번에 동결했다고 해서 다음에 동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로 삼은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통화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 긴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 시장의 반응이 나왔던 얘기는요. 만약에 적절하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냈다라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FOMC에선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점도표 한번 보시죠. 이번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2분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점이 좀 빽빽하게 쳐져 있기는 한데 올해 2023년 점도표는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점도표가 조금 더 많이 찍힌 쪽이 5.5에서 5.75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7명이 찍은 쪽이 현행 5.25에서 5.5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점도표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한 번 더 올리는 5.5에서 5.75에 9명이 점을 찍었거든요. 이번에 2명 더 늘어나서 11명이 점을 찍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연내에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도표 매파적인 색깔이 조금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근원 물가도 조정을 했습니다. 3.9에서 3.7%로 근원 물가는 내려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의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100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근원 물가를 낮춘다. 이건 웬 말이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기는 했지만 기조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DP는요. 현행 1%에서 2.1%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에서 3.8%로 이야기인즉슨 연준이 원하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렇게 해서 FOMC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뉴욕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결과에 상당히 좀 집중했던 하루입니다. 따라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관망세를 나타냈다가 그 이후 발표된 이후에도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나란히 밀렸는데요. 다우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0.22%의 하락이었고 S&P가 0.94%, 가장 깊게 하락한 것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1.53%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기술주들 낙폭이 비교적 깊게 나왔습니다. 여러 개 섹터 가운데서도 이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상품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유가는요, 이 국제 유가 1% 정도 하락했습니다. 90.28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고, 기술주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거의 3% 육박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 빅테크 업체들 대체로 2에서 3%가량의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TSMC 뉴스 최근 이 시간에 좀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공장을 추가로 더 짓겠다라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 2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고요. 이 언론 보도에서는 KT옵스의 애리조나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내놔서 더욱더 신뢰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리조나 주지사가 어제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답니다. 여기에서 TSMC와 피닉스 지역의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하네요. TSMC와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요. 애리조나와 TSMC의 이 협력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TSMC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납품 연기와 관련해서도 언론 매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TSMC에서 투자 더해서 공장 더 짓느냐, 매체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TSMC는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요. 4나노와 3나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을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재 애리조나에서 공장 건설하는 게 순항하고 있다. 이 정도의 멘트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TI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서플러스 글로벌, 넥스트칩, 프로텍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료가 서로 상쇄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FOMC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들 전망도 다소 먹구름 낀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 뉴스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기들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차례입니다. 어제 가을 신제품 발표회 있었고요. 여기에서 한층 똑똑해진 AI 비서 알렉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챗 GPT와의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알렉사는 이미 가정에서 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새로운 대규모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 이용자와 문답할 수 있는 생성형 기능이 탑재됐다라는 데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렉사는 원래 똑똑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정 부분 요청하는 것에 따라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 내에서 답변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무궁무진한 대화가 가능하다. 생성형 AI가 탑재됐다라는 데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챗 GPT라든지 바드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음성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데서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제 알렉사는 거의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시장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사 관련주로는 남성이 있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생성형 AI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마음 AI, 솔트룩스, 셀바스 AI,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을 묶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 주가 움직임은 좋지 못했죠.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이제는 이 단어 많이들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에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서 이제 탄소를 저감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라는 이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무탄소 에너지 확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만한 내용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를 쓰겠다. 여기에서 예로 든 것이 원전과 수소 같은 것들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2050년에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아리백, 이 아리백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낮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효율이 높으면서도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대안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관련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전, 수소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제 일진파워는 또 이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묶이면서 5% 정도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원전 쪽에 이런 테마가 부각된 건 아닌데요. 일단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대조를 이루었고요. 그 밖에 서전기전, G2파워, 우진 그리고 한신기계 등의 종목은 2에서 5%가량의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원전 관련된 멘트도 일단은 나온 상황이죠. 오랜만에 수소주 보겠습니다. 수소는 거의 올해 내내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시금 빛이 들지 유니크는 강부하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 밖에도 JNK 히터, 범한퓨얼셀, S퓨얼셀 그리고 두산퓨얼셀까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